안녕하세요. 2020년 두 번째 교사 세미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주부터 교회 학교 예배를 다시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찾고 다져지고 단단해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본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해주심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야 방향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교사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 학교에 대한 연구 발표예요. 1918년 봄 이래로 유행한 스페인 독감 이후에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알아보고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 20세기 초 인류의 비극이었던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게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은 신앙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류가 서로 죽이고 싸우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페인 독감이라는 전염병으로 그 싸움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만 제발 싸우고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사망자를 남긴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전염병이 무엇이냐 물으면 흑사병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망자는 2,500만 명 정도고 스페인 독감 때 사망자는 적어도 그의 2배나 많은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이 약 1759만여 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740만 명이 감염이 되고 14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흉흉해진 민심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 발발한 1918년 이후에 1년 지나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에 아주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상 아직 이 스페인 독감보다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아주 확실히 작습니다. 물론 계속 더 커질 위험도 있지만 우리와 우리의 대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직까지는 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근데 전염병에 대한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한 대처와 반응이 어, 오늘날 이 코로나와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례가 바로 오늘날의 종교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현상인데요. 각 교회가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그러지 않았고 결국 정부의 강압적인 무력 행사로 교회 문을 코로나 때 오늘날 닫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사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목적이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종교 탄압이라고 부르짖지만 이러한 상황이 100년 전 미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1918년 10월 7일 학교와 교회와 극장까지 스페인 독감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내용을 헤드라인에 써놓은 신문입니다. 10월 6일에는 신시내티에 있는 한 성당에서 미사를 진행했다 강제로 취소를 당했고 10월 20일에는 인디애나주에서 예배를 강행했다가 기독교인들이 체포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게 1918년에 존 퀸시 아담스 헨리라는 이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좀 큰 교회를 했다고 해요. 왜 술집은 문을 안 닫는데 교회만 닫아야 하는가라는 경고문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스페인 독감이 1차와 2차 그리고 3차까지 구분돼서 1918년 봄이 1차, 가을이랑 겨울이 2차, 1919년 봄까지 3차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이 중 2차 때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대요.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가을에 폭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정말 스페인 독감을 능가하는 전염병이라면 가을, 겨울에 2차 대유행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스페인 독감 이후에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 그러니까 1920년 이후에 미국 사회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어려움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정상을 넘어서 오히려 광기 어린 사회로 변질되어 갔다고 합니다. 먼저 편협한 사회로의 변질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과 스페인 독감이라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집단 히스테리 형식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성향이 극우 애국주의의 이 결정체인 백인, 남성, 비밀, 결사조직, 소위 KKK,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조직을 200만 명까지 성장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들어온 유색인종과 흑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것은 물론 강간의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이민 쿼터제를 사회가 도입을 해서 더 이상 이민자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금주령을 실행을 했는데 이 금주령이 당시 술을 팔던 독일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타인에 대한 편협하고 닫힌 사회에서 본인들끼리 즐기는 향락 문화까지 이제 발전했다고 합니다. 100년 전 당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전동차에 탑승을 거부하던 문화까지 있었는데 언제 스페인 독감이 있었냐는 듯 독감이 종료된 1919년 이후 1921년에 덴프시라는 복서와 카르펜티에르라는 복싱 대전에 7만 5천 명의 관중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와, 관중 진짜 대단하죠. 코로나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또한 1921년 미국의 월드 시리즈는 최고의 입장 수익과 최고 관객수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또한 드레스 대신 아주 짧은 스커트를 입고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짧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당시에는 파격적이라 이거죠. 술과 담배를 즐기고 공적인 자리에서 섹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모는 여성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플래퍼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전혀 촌스럽지도 않은 아주 현대적인 감각의 패션인 것 같은데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패션이었다고 합니다. 이 플래퍼 여성들이 등장하는 영화인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된 소설을 저술한 이 피츠 제럴드라는 사람이 1920년대를 재즈 시대라고 불렀어요. 이 재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재즈라는 단어는 첫째로 섹스, 그리고 춤, 그리고 음악을 의미해 왔다. 그것은 전선의 후방에 있는 대도시들의 상태와 다르지 않은 초조한 흥분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고로 스페인 독감 이후에 미국의 향락사회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비사회. 1919년에 미국에는 약 677만 대의 승용차가 운행되고 있었는데 10년 후에는 2313만 대로 약 3.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922년부터 라디오가 대유행했는데 1922년에 라디오 매상 총액이 6천만 달러였는데 1925년에는 4억 3천만 달러로 아주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통계는 세 집에 한 대꼴로 보급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돈을 통해서 발달된 것이기도 하지만 스페인 독감 이후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며 발생한 현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대중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전동차를 거부하고 승용차를 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라디오가 유행한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스페인 독감이 문화와 미디어를 좀 더 개인적인 쪽으로 좀 더 빠르게 촉진시킨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로 노동력의 가치 상승. 또한 기계 이
소위 2차 세계, 2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계화의 도움으로 노동 생산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어진 노동 시간의 생산량의 증가가 제품 단위당 노동 시간 감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890년 약 20센트에서 1926년에 약 64센트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또한 1900년대에 주당 66시간을 일하던 평균 노동시간이 1920년대에는 41시간으로 아주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4차 산업혁명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노동력의 가치가 올라가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사회적 인식이 편협해진다는 것. 둘째, 독감의 유행이 언제 있었냐는 듯 사람들은 다시금 모인다는 것. 셋째, 다만 전염병의 유행은 소비 패턴과 문화가 개인적으로 바뀐다는 것. 넷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이렇게 과거를 살펴본 것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는 데 약간의 도움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로 사회적 인식이 편협해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혹은 함께 비판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편협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떤 이들은 혐오사회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 사회적으로 극심하게 혐오받는 집단이 신천지였죠. 신천지가 사회에서 차별받는 것은 그들이 여태껏 한 행동들에 비춰봤을 때 합당한 대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에서 어떤 한 집단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불러왔을 때 그 집단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거세지는 양상이 보여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불거진 교회의 미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언론의 공격을 받는 것 또한 합리적인 비판이지만 이 교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 사회가 편협함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혐오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사회적으로 조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조심하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상식적으로 바른 방침대로 정책을 운영한다면 교회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바르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둘째, 그때 스페인 독감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시 모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교회는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고요. 결국 코로나가 번져서 전라도는 50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를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으로 바뀌었었는데 다시금 전라도 그리고 일부 지역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뀌었고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사회는 지속적으로 본래의 성질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독감과 마찬가지로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본래의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할 일을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변화하면서 잘 버티는 것, 그것입니다. 또한 홍대 혹은 이태원 클럽의 강남의 헌팅 포차들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언론에서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층들은 꾸준히 클럽과 유흥지점에 모여들었어요. 줄을 서서 모였는데 입장하기까지 1시간 30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매출의 30에서 40%가 줄어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또 번졌는데도 QR코드를 찍든 어떻게 하든 하여간 계속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코로나도 이들의 젊음을 막지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욱 향락과 유흥문화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소비 패턴과 문화의 개인화. 2020년 신학기는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고 전국에 있는 67%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비록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갔지만 온라인 혹은 비대면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 불가피하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 사람들의 카드 사용 실적을 본 건데요. 자전거가 가장 매출 증가가 많네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인터넷 쇼핑, 그리고 정육점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홈쇼핑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향락 문화의 일종인 주류 전문점이 늘은 것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키워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온라인 쇼핑, 재난지원금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20년 업계 평균 1분기 영업 이익 증감률인데요. 항공은 엄청 떨어졌죠. 정유, 화학, 호텔, 여행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유통인데요. 이 유통은 온라인 유통이 아니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철강, 자동차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늘어난 게 건설, 편의점, 카드, 그리고 나서 게임입니다. 그리고 식품, 카카오, 네이버로 놓고 있는데 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쇼핑을 사람들이 엄청 이용을 했대요. 어, 온라인으로 쇼핑한 거죠. 게임 산업도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 업종이라고 하네요. 코로나가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기 처방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영업과 마케팅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폭발적인 영업 이익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또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늘어나서 제약바이오가 영업이 더욱더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넷플릭스 월 결제하는 금액이 2019년 4월에 비해서 1년 사이에 굉장히 2배로 뛰었어요.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껑충 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비대면, 미디어, 그리고 유통구조는 천천히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 현상으로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마치 스페인 독감이 전동차를 거부하고 자동차를 사고 라디오를 듣게 만든 것처럼 넷째로 여전히 예전과 같은 사람에 대한 가치도 동일하게 더욱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 노동자에게 휴식을 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높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 전 나온 이 테슬라 모델 3, 저도 집에 전기 충전기만 있으면 사고 싶을 만큼 좋은 차처럼 보여요. 이 좋은 차가, 이 차가 좋은 게 손도 안 대고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 5까지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탄 사람들의 의견으로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은데, 하지만 조만간 사람이 손을 놓고도 광양에서 서울까지 운전이 가능한 시기가 몇 년 안에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나 택시 기사는 어떻게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2차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에 사람이 밀릴 것 같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이 노동력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마찬가지로 공장의 자동화가 도리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듯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류에게 저출산과 그리고 이 노동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거리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운전은 기계도 할 수 있지만 안전한 운전, 빠른 운전, 정확한 운전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여가 시간과 여유로움을 오히려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일례가 요즘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것인데요. 원래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북유럽이나 스위스 같은 곳에서만 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받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좋은 효과를 누리는 게 보이니까 다시금 논의가 불붙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상당히 많은 사망자를 주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이 상황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인류가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발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살펴본 결과 스페인 독감 이후에 미국 사회와 비슷한 흐름으로 코로나19가 맞이하는 한국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키워드는 4개 정도인 것 같아요. 첫째로 혐오 사회 속의 기독교, 둘째로 교제에 대한 갈망, 셋째로 비대면 지향적 소비 패턴, 넷째로 인간가치 상승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에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미래학자, 특히 제이슨 생커라는 사람이 쓴 코로나 이후 세계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교회 학교에 적용해 보자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고 이 책이냐? 책 속에 세계일이 미래학자 대단하죠.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여태까지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해본 것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균형 있게 미래에 대해서 시각을 잘 말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정말로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광양대강교회 교회 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메디컬 처치, 아쿠아 교육, 아로마 교육, 아가페 교육입니다. 메디컬 처치. 이 책에서 생커는 향후 10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으로 코로나19와 AI 시대 둘 다 경기 침체까지 포함해서 의료 분야가 유망한 직종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그래프에서도 살펴봤듯이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수혜 업종이 의료 쪽입니다. 이 의료 분야는 미 노동청 자료에도 향후 10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으로 분류한다고 해요. 또한 고령화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개인 간병 보조원, 정규 간호사 등이 가장 긍정적 전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의료 쪽에 조금 관심을 둬서 적어도 주일에 의료 상담과 긴급실을 위한 제도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방역과 의료에 힘쓴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메디컬 센터, 소위 의료봉사부를 만들고 교회 내에 의사와 간호사 출신의 사람들을 배치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학교 쪽에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도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광양대강교회 교회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두 번째, 아쿠아 교육. 의료 분야 성장에 대한 예상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녀들의 진로 모두가 의료 쪽으로 향하는 것이 맞지만 의료 분야 관심 증대는 인간가치 상승을 이유로도 볼 수가 있으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다라도 기본소득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미래에는 자신의 달란트대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소득이 그 예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회 학교는 저희 대강교회에서 사용되는 아쿠아의 의미처럼 물처럼 스며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곳, 우리 아이들의 적성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적성에 맞게 모이는 소위 아쿠아식 교회 학교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멘토링 서비스와 함께 아동들에게는 직업체험 학습, 청소년들에게는 적성검사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나아갈 방향 세 번째, 아로마 교육. 대강교회에서의 아로마는 곧 봉사 섬김을 의미를 합니다. 편협해지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교회 학교에 대한 대안이 아로마 교육을 통해서 미력 하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봉사는 지역사회 교회에 대한 인식에 좋은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교육과 의료 그리고 구제와 봉사 활동 등을 기독교의 사회활동 이러한 활동들이 구한말 조선의 상황과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민족의 필요에 교회가 신속하고 헌신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외래 종교였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가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문을 열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때가 돼서 복음 전도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가 나아갈 방향 네 번째, 아가페 교육. 미래학자 생커는 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수년간 온라인 교육의 확산이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온라인 교육의 추세로 온라인 이전 시기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 혜택을 누릴 것이다. 온라인 교육은 지금도 진행 중이죠. 심지어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 온라인이 다 좋은 것 같은데 생커라는 이 사람은 온라인 교육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네트워크의 형성인데요. 생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엘리트 교육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트 교육을 통해 특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원격 교육을 하면 네트워크는 훨씬 더 느슨해진다. 현재 교육에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가 스페인 독감 이후와 다른 것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점이에요. 어,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예배를 체험한 사람들이 온라인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온라인에 대한 경향은 점점 더 가속화될 거예요. 문제는 공교육이나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필요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지만 신앙에 대한 부분은 학습에 대한 목적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온라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혹은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서 그 안에 소위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아가페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하는 생활을 만들어주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광양대강교회의 비전과 교회학교 비전이 발맞춰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바로 트리플 A 교육입니다. 먼저 아쿠아 교육, 어린이 직업체험 학습 도입, 정기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멘토링 서비스, 아로마 교육, 지역사회, 병원 이문,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리고 병원 이문 공연,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한 의료팀 운영, 아게페 교육, 지속적인 유튜브 콘텐츠 제작, SNS를 활용한 소통, 어린이 중보기도 학교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와 교회 학교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어, 코로나 가운데 우리 대강교회 교회 학교가 온라인 예배로 계속 이제 드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아닌 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도록 함께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교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대강교회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학교도 이 비전에 발맞추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혜 주시고 용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집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